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차 내란이 진행 중이다. 우리 국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오늘 시작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선대위 출범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박수를 네. 보냈는데, 바로 조이대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다시 전투 모드, 다시 긴장 모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이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 한 명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며, 또 거기 딸린 10명은 또 뭡니까? 그래서 그 10명이 네. 이런 판결을 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는 조이대의 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법사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네. 뭐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 예. 이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예. 그때 현안 질의도 있었고, 네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법사위를 통해서도 이거 정말 로그 기록이 있는 거냐, 내라.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떻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어떻게 이렇게 법이 고무줄 자태처럼 왔다 갔다 네.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네.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법원 행정처장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9일 만에 22일 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사례가 9일 만에 한 사례가 대법원에서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이거는 법에 어긋나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법에 어긋납니다. 법에 어긋난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한 건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을 못합니다. 답변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또 답을 못합니다. 네.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답을 해야 국민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거짓말은 못하는 거죠. 네. 제가 법관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유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원은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낸 이유서를 제대로 봐야 하고, 이와 관련한 사건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대선 후보와 관련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2심에서 무죄가 난 건입니다. 2심에서 조목조목, 2심에 와서 검찰이 그 뭐라 그럽니까? 네. 공소장을 변경했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변경하기까지 해서 2심이 판결을 낸 것을 다시 파기환송하려면 모든 기록을 봐야 합니다. 보고 양쪽 주장이 무엇인지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피고인이 자기 항변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항변을 할 기회를 바로 기록으로 다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록을 보지 못한 것은 법관들의 자기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것을 의도하고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이 모든 법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긋나고 한 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송 기록을 봤느냐라고 네. 했더니 소송 기록을 해온 것으로 봤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 됐다는 거예요. 전자로 고발하고 전자로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형사소송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되냐면 제가 법원에 확인한 겁니다. 네. 10월에 됩니다. 10월에. 그래서 전자 기록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보냐? 스캔해서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스캔해서 봐도 이게 전부 다 들어갔다 나갔다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내놔라 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런 기록 달래는 게 이상한 거야. 우리는 검찰의 상고 이유서 보고 네. 검찰의 상고 이유서 보고 그다음에 2심의 판결문 보고 판단하면 돼. 네. 이렇게 하거든. 이 얘기는 바로 자백이죠. 보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자백이고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이 이거 문서로 전자문서로 와서 다 봤다고 합니다. 네. 라고 하는 말과 어긋나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딱 이들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판결을 냈다. 파기환송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뭐 6만 쪽, 뭐 네. 7만 쪽 이렇게 되는 걸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보고 판단을 내렸다. 근데 전원합의체에서 내렸는데 네. 전원합의체 판단한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네. 참 우리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통해서 못 보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왜 하필 이재명에 대해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네. 계속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네. 왜 하필 이재명에게 하느냐? 왜 하필 우리의 대통령 후보에게 하느냐? 왜 하필 89.9%로 네. 후보가 당선된 89.77. 사람에게 89.77로 네. 당선된 사람에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공작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공작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작이다. 네.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바로 한덕수가 네. 출마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3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꼭 4시에 기다렸잖아요. 물러난다. 예. 4시에 예. 한덕수가 기자회견하고 눈에 보이죠. 한덕수도 알고 있었고 조이대랑 서로 소통했다라고 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의심을 그리고 지울 수 이 없다. 부분에 대해서 조이대와 윤석열 등 네. 내란 잔당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파기자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내통하고 있었는지 내통. 우리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뭐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제보 받았다는 그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 제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우선 사실은 이 제보는 네.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희대의 사기극을 벌렸단 말이에요. 희대의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이대가 그 임명받을 즈음 예. 전후인데 그 즈음에 그 전 정권에 아주 중요한 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등 이게 있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이대가 대법원장 되면서 이재명은 그 선거법 등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선거 전에 다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조이대와 윤석열이 친구야. 그리고 조이대는 못 믿어. 네. 대법원장으로 못 믿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맞아요. 때예요. 맞아요. 그럴 때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도 그렇군요라고 했지만 이렇게 지금 놓고 대선 보니까 예. 상황이 올 줄은 우리도 몰랐죠. 하.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상황이 오고 나니까 저들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함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 딱 들킨 거고 그때 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몰랐은 상황이지만 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런 돌이켜보면, 생각을 가지고 예.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냐. 그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예. 게 이야기됐던 것이 밖으로 다 나와서 주요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았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보했고 이 제보를 이어서 지금 지금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고 나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보를 받았다. 조이대 대법원장 답변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겠죠. 그 뭐라고 하겠죠 답변을. 뭐, 근데 아직 예.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답변을 할 때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고 네. 거짓의 답변이라면 위증이 되는 것이고 이 거짓은 또 다른 사법적 처리에
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의대 청문회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청문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청문회 해야죠. 청문회 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선거가 끝나도 청문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음. 지금 저희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는 네. 그 증인 신청을 합니다. 증인 신청을 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은 나와야 합니다. 음. 사실 국정감사 때도 대법원장이 나와야 합니다. 법원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법원장 아닙니까?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조희대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답변해야 합니다. 네. 국민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 나오면 청문회 안 나오면 조희대는 구린 게 있는 거고 캥기는 게 있는 거고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불렀을 때 안 나오면 네. 이거 국민 앞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든지 이제 법으로, 그러니까 예. 대법원이 국민의 뜻 위에 있어서 대법원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데. 예. 중요한 말을 어떤 분이 했던데 예. 우리는 법의 지배는 용인할 수 있지만 법관의 지배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법이 곧 법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을 제대로 잘 적용하고 정의롭게 적용하고 그리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 등 네. 법에 맞게 적용해야 법관의 판단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 법을 갖고 법꾸라지로 장난을 한다면 이 법관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처벌의 대상이 예.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법원의 문제 또 이제 이어서 파기환송 심의 15일에 공판 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선거 개입 아니냐. 그렇습니다.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그 안에 재판을 하겠다는 거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거 갖고 왔고 예. 여기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겠지만 네. 한번 다시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죠.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네. 5월 13일, 5월 15일, 5월 20일 예. 그리고 5월 27일 5월 27일 그리고 6월 3일까지 이렇게 5번이 잡혀 있잖아요. 6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선거인.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투표 아, 날입니다. 그리고 참나. 대통령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예. 이날 이날 위중교사 관련해서 결심 공판이 고등법원에서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5월 15일이 바로 15일. 예, 공직선거법 껴 집어넣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추가가 된 눈에 거죠.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지금 저희 5월 보여드리고 13일, 5월 15일, 5월 20일, 5월 27일, 예. 6월 3일 야, 이거 대통령 선거해야지 돼요.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예.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말씀드리면 있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랑 똑같이 예. 말 잘못해가지고 아, 허위사실 유포로 예.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상임위가 있어서 재판받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요청하면 기일 변경해줬습니다. 상임위가 있어서 재판받기 어렵다라고 하면 기일 변경 상임위. 예 해주는 거고요. 제가 출장이 있어서 예. 재판받기 어렵다라고 하면 기일 변경 해주는 거고요. 음. 제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기본입니다. 네. 이런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지방에 가서 이 사업 관련해서 자금을 지급해야 돼요. 뭐 대불 뭐라 지불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방에 갔다 와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바이어를 만나야 돼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면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는 당연히 기일을 변경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5월 15일에다 넣어놨다? 이거 기일 변경하지 않으면 네. 사법 쿠데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사법 쿠데타.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내리고 그래서 고법에서 네. 바로 배당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자료를 음. 대법에서 이 고법으로 보내는
자료를 네. 바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관련해서도 제가 우리 때는 자료가 얼마 만에 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약 5일 정도 있다가 도착한답니다. 야. 완전히 작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 기간 중에 후보를 체포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병역까지 연기된다라고 법에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5월 15일 딱 선거 기간에 딱 잡아가지고 나와라. 이거는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모든 길은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네. 모든 재판은 중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무죄입니다. 이재명은. 그렇죠. 이재명은 무죄예요. 2심에서. 왜냐하면 저도 다 당해봤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은 잘못할 수도 있고 약간 오해가 섞일 수도 있고 해석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의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네.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하면 법원에서 다 무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것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 자체가 네. 선거법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 검찰들이 이거 관련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나요? 전 그것부터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이게 기소됐을 때부터 재판 과정까지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 2심에서 어쨌든 무죄가 나와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판단 전에는 이거 누가 봐도 기각이다, 상고 기각이다. 네, 그럼요. 아니 뭐 아니, 다 공소계약도 나올 수 상고 있다. 기각인 줄 뭐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조희대 대법관을 네. 포함한 이 대법관 10명이 찬성을 하면서 이게 파기환송심까지 왔는데 네. 파기환송심도 들여다보니까 속도전이야. 네.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 안에 한 대. 네.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이고 네. 누가 봐도 이재명 안되기에 의한 그 사법 쿠데타다. 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묻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우선 딱 이것만 말씀드려도 네,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기간에 이렇게 재판을 넣은 것은 선거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 개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거 개입은 정치 중립에 위반의 죄. 윤석열이 제일 먼저 이 탄핵 대상이 되기 전까지 네.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를 개입한 거잖아요.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세상이 드러났잖아요. 공천에 개입한 게 윤석열의 말로 한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네. 정치에 개입한 게. 법원이 정치에 개입했고 이렇게 날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한 게 두려워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중대한 죄, 정치 중립 위반의 죄입니다. 이 죄는 위법한 사례이고 그리고 헌법의 선택권을 침해한 죄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죄예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위헌과 위법은 탄핵의 대상입니다. 탄핵의 대상이고요. 벌써 법적 조치 취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처벌의 대상입니다. 처벌의 대상이다. 예,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네. 그리고 작정하고 이렇게 죄를 범한 경우에는 모두 다 수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걸 잘 몰랐나 보죠. 윤석열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것은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처벌의 대상 또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선 시한을 걸어놨죠. 고등재판부 네. 7부 항소 파기환송 7부 네. 7부가 기일을 변경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 기일 변경을 저희가 서류로 이제 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2일부터 네.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넣게 되면 기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일 변경하지 않는다면 고등재판부가 바로 대선에 개입한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재판을 해봤지만 재판에 나오라고
이 대선에 끼어들어서 재판에 나오라고 그 송달을 촉탁 송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쫓아다니면서 꼭 요거 소환장을 주겠다. 관할 그 예. 법원에서 관할 대법원으로 예. 소환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했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불구하고 그렇게 재판하려고. 했다면 예. 이것은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음.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해본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법원이 저에게는 기일을 여러 번 변경해 주었습니다. 저는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나왔지만 3심에서 2심에서 무죄 나온 게 3월입니다. 그리고 3심을 언제 하냐면 9월에 했습니다. 아. 6개월 후에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속도전으로 이재명은 어떻게든 안 돼. 이 생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을 해왔고 법원에 고등법원도 경고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고. 법원의 속도전도 아니고요. 예. 법원이 합법을 통한 속도전이 아니라 이것은 직권 남용이고 직무 유기이고 정치 중립 방해이고 선거 방해이고 선거를 뒤흔들려고 하는 모든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위반, 형법의 위반, 모든 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을 생각을 못했는지 아니면 감수하고 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징의 처분을 받아야죠. 윤석열도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비상계엄까지 했는데요. 여러분은 법 위반입니다.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 이제 10일 공직선거 운동 전으로 네. 이제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연기를 안 하고 그냥 15일에 한다라는 걸 보여준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네, 확실히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럼요. 될까요? 그 행동하지 않으면 네. 그 쫓아다니면서 소환장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하면서 바로 판결 내릴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그 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재판의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걸 막아야죠. 그러면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네. 그 판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권입니다. 네. 그래서 경고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탄핵합니다. 예. 그렇지만 일말에 고등법원 재판관들에 대한 네.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일 변경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기일 변경을 해서 이 고등법원이 재판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갈 수 있다. 탄핵할 그럼요. 것이다. 예. 음.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있고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후보가 없어지는 걸요. 그렇죠. 예.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는 걸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 후보가 없는데요. 없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거고 그렇네요. 막는 겁니다. 이처럼 위험한 발상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위험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하하. 예, 비상계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네. 구속 취소 그렇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즉시 항고하지 않는 것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네. 날리겠다? 이거는 기존에 음. 노무현 대통령도 저희가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잃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이재명 죽이고 장기 집권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절대로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그렇게 둘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하는 짓도 막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이 법을 가장해서 이런 사법 쿠데타를 한다. 이거 막아내야죠.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의 뜻,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 예. 사안 어떻게든 막아내고 이 내란을 계속 종식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사법부까지 이렇게 준동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막을 수 있는 힘, 막을 예. 수 있는 권능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네. 권한이고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는 권한입니다. 그 고위공직자들이 잘못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하고 네. 정치에 개입하는 등의 일들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그리고 그 권한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예. 그럴 행사를 할고 역풍이 없다. 이거 좀 저희 댓글로도 그 역풍 없다. 국민을 믿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이재명 후보도 SNS에 그런 문구를 올렸지만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예. 계세요. 제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마이뉴스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많은 그 좋은 방송들이 있어서 네. 그럴까요? 많은 국민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저희 분야와 그리고 또 선거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국민들은 모든 곳을 섭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저와 달리 또 더 많은 분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사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찰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저를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안하다며 별것도 아닌 내용으로 고발했다며 고발을 취소했어요. 근데 취소하면 각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검찰이 쫓아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를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1심에서 무죄를 줬고 2심에서 무죄를 줬고 3심에서 무죄를 주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상임위가 있으면 기일을 변경해주고 제가 몸이 아프면 기일을 변경해주고 이렇게 여러 번 변경해 줬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판받을 권리입니다. 그 권리,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다 박탈했다. 이것은 법원이 합법을 가장한 게 아니고요.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고 대선판에 끼어들어서 대선 후보를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운동하는 그날마다 예. 이렇게 재판을 하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꼭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네. 그래서 꼭 알려드려서 이거는 사법부가 예전에 인혁당 사건 바로 다음 날 사형 처리한 것처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형을 선고했듯이 그리고 인혁당 그 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듯이 그리고 처벌했듯이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날려 보냈듯이 그런 쿠데타가 2025년에 비상계엄과 함께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우리는 당하지 않고 예. 그때처럼 아프게 보내지 않습니다. 예. 자, 새로운 세상님이 이재명을 못 지키면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마이북에서 나온 그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책 제목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네. 파기환송심 결정이 국민이 나온 네. 다음에도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그 뜻을 네. 분명히 했거든요. 네. 우리 국민도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고 네. 꼭 우리의 후보를 지켜낸다 이런 생각에 국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외칠 것 같습니다. 네.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라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국회는 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 또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요청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네. 예. 그 길에 이 예. 소영교 의원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건데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된다 일정이 있어서 네, 가셔야 된다고 법사위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일정. 김건희, 명태균 네. 그리고 건진법사 특검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거든요. 오늘 법안소에서 그거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은 네. 외환의 죄까지 넣어서 오늘
법안소에서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전체 회의에서 다 통과시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법안 관련해서도 다 통과시키는 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날이다. 오후 3시에는 조희대 네. 대법원장 그 출석을 요구하는 음. 또 증인 출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네. 나와서 현안 질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오늘 일정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김문수, 한덕수 네, 오늘 오후 6시에 만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 초유의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이 자기 당 후보를 막 쫓아 내려가서 네. 자기 당 후보한테 단일화 압박을 넣고 있는 국민의힘 네, 지도부 모습도 네. 보이고 네. 김문수 후보는 거기서 뭔 소리냐 당무소권 나한테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거의 뭐 막장 네. 드라마식으로 펼쳐지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 말이 맞죠. 김문수 후보 많이 봤다. 김문수는 윤석열 내란 동조자이고요. 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자이고요. 아. 그리고 김문수는 극우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도 대통령 자격 없고요. 한덕수는 거기 가서 삐대는 게 보기 너무 흉하지 않습니까? 아. 예, 한덕수는 선거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탄핵을 하지 않았는데 진즉에 탄핵시켜 써야 하는 인물이고요. 네. 그런데 탄핵을 하지 않으니 지가 몸이 달아서 나가가지고 네. 한 김문수 쫓아다니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는 이제 훨씬 더 법적 처벌 받아야 될 일이 많으니 법적 처벌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란 잔당들 이제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정치인들이 다 왜 그 모양입니까?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예. 훌륭한 정치인 여러분, 훌륭한 어린이 여러분, 정치인들 예. 보기 좋지 않은 모습 보시면서 아이고 난 정치 싫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치에 관심 주시고 또 국회의원도 되시고 그리고 검사도 되시고 그리고 법관도 되어 주십시오.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오셔야 네. 대한민국이 평안합니다. 그 말이 네. 정답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바꿔내야 되고요.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한두 가지만 딱 네, 이걸로 보여드리면 보여주십시오. 대법원 예.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재판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633. 그거는 당선된 사람의 사례인데 그 사례를 지난 그렇죠. 대선에서 떨어진 이재명 후보에게 네. 적용시키는 우를 범한 정말 어디 가서 허접한 예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633 이야기라는데 1심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이유는 네. 검찰이 억지로 기소하려고 기소를 못하고 아하.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기소를 한 다음에 억지로 이거를 공소를 유지하려고 증인들 증인을 43명이나 불러다 댔어요. 누가 끈 여기서 겁니까, 43명 이거? 부르고 여기다 4명 네 명. 불렀으니 누가 질질 끈 겁니까? 오늘 요거 꼭 좀 외워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4. 요거 정리해서 꼭 좀 외워 주시고요. 예. 요것도 이게 433입니까? 434 이렇게 외우면 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꼭 좀 아. 외워 주시고요. 이거 다 이재명은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것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 예,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 쿠데타. 사법 쿠데타.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예. 그리고 요거는 10명의 대법원장과 이 10명의 대법관들 네. 제가 사진 올려놨으니까 꼭 좀 봐주시고요. 예. 예. 참 우리 국민들이 법 전문가가 지금 다 되시는 것 같아요. 법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헌법에 형사소송법에 이 법원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길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이런 요거는 것도. 이재명 후보가 그때 한 말인데요.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음. 요 말로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요 말로만 판단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요때 요 사진을 찍은 곳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친 적이 진짜로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야지 될 내용이긴 하지만 예. 요거는 당연히 그들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작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 활동 또 오늘 법사위에서 활동을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국힘당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이대와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아졌는지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이대가 그 다른 대법관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 방에서 자료를 요구한 답이 어제 법원에서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은 답이 그렇습니다. 저희 그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백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판단에서 어떤 주장이 오고 갔길래 이렇게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판단하는데 그 기록들을 다 안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한 가지 지적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읽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읽으면 어떻게- 그거 위법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위법을 자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법 위헌은 탄핵의 사유이고 네. 희대의 사기극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후보를 지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법사위 또 회의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오늘 좀 일찍 보내드리고 저희가 법사위 현장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